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모시고 있는 보살님이 계세요. 나래야, 네 초에 꽃이 폈어.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3년 새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말연시다 아니면 새해가 돌아온다고 즐겁게 하하 히히 호호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이면에는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 아니면 사랑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과 친지들의 힘든 상황 때문에, 가지각색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죽을 정도로 몸이 아파서 등등의 힘든 역경 속에서 오늘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유튜브를 저처럼 힘이 든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보고자, 권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도 죽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속이 상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은지,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랬어요. 왜냐면 이 무속인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쉽게 풀릴 일도 어렵게 풀리고 꼬이고 엉키고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왜 살았냐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죽고 싶었을 때는요, 만화책에서 본 예쁜 망토 옷을 입고 싶어서 그 옷도 못 입어보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살았고요. 옷 욕심이 많아서 옷 때문에 이 옷도 못 입어보고 죽는 건 억울해서,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살아보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도요, 중매 결혼이다 보니까 하기 싫은 결혼, 정말 너무 하기 싫어서요, 광화문 내거리를 울고불고 다니면서 결혼하기 싫어서 죽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결혼해서는요, 신랑이 속을 썩여서 신랑이 나랑 너무나 달라서 살고 싶지 않았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적이 뭐냐면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래도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살았었는데 어느 날 자식이 저한테 나를 헐타는 욕을 했을 때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살았지? 나 왜 살고 있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럴 땐 정말 과감히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죽을 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왕이면 이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니 피가 터지고 깨지고 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죽을 것이 두려워서 옥상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농약을 먹고 죽어? 그러면 속이 다 타버리고 끔찍해서 그래서 죽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피를 자르고 하는 건 피가 무서워서 그래서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죽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이 죽을 생각만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죽고 싶었는데 못 죽었던 적도 있고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어지지 않은 적도 많고요. 결국은 그러다가 전신마비란 병을 알았을 때, 그때 수술하고 나서 살았을 때는요, 깜깜하더라고요. 온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걷지도 못하고 5분 정도 앉아있지도 못했을 때, 이거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참 죽자니 수술해놓고 살려놓은 의사 선생님은 뭐가 될 것이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참 진짜 사는 것이 막막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쪼들려서 죽고 싶었던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저는 남들보다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 또 삶이 왜 이렇게 힘들었던지 정말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도 없이 많았네요. 근데도 살고 있습니다. 왜 사냐고요?
이렇게 죽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조금 더 맛있는 것 좀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이 성공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나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요 정말 과감하게 확 죽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요 결국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죽고 싶고 힘들었던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좋은 일도 많이 생겨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행복하다가 또 어느 날 싸우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잘 이겨내면 또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오늘 죽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잘 살아낸다면 이 생의 끝자락에서 아니면 다음 생에서 좀 더 편하고 좋고 더 많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요. 평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힘들지만 내일 좋아질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안 해본 걸 하려면 힘들어요. 저는 60가지의 직업을 가져봤어요. 잔디 까는 일도 해봤고요. 보도블럭 까는 일도 해봤습니다. 김밥 싸는 일서부터 아무튼 길거리에서 하는 일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전 의상 디자인과를 나왔기 때문에 최고의 높은 데에서 낮은 데까지, 최고는 아니지만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 다양하게 살아봤어요. 진짜 바닥을 쳤을 때는 정말 그 삶의 무게라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삶이 이걸 언제까지 내가 지속돼야 될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로 인해서 또 힘들어할 또 다른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 부모들을 생각한다면은 결코 그렇게 자살이라든가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떡해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첫 번째, 돈 때문에 힘든 경우 있습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서 힘들어요. 그럴 때 미치는 거죠. 진짜 힘들어서. 진짜 죽고 싶어도 약 사 먹을 돈도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배짱을 좀 부리세요. 네. 배짱 부리세요. 안 되면 파산 신청하시는 거예요. 개인회생 하시고. 방법은 있어요. 개인회생 하시고 파산 신청하시는데요. 개인회생도 쉽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법이란 인간의 도리라는 건요. 다 방법이 있게 돼 있습니다. 개인회생도요. 돈 많이 주고 법무사 찾아서 하려면은요. 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개인회생 법무 비용을 할부로 해주는 곳이 있어요. 할부로 하는 법무사를 찾아가야만이 개인회생이 됩니다. 왜냐면 법무 비용을 할부로 받는다는 건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할부로 받겠죠. 너 먼저 파산시켜주고 회생시켜주고 내가 돈을 받겠다.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무조건 선불 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 변호사든 법무사든 처음에 돈 다 주고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변호사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부로 해주는 법무사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 할부됩니다라고 써있는 곳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한테 본인이 좀 더 불쌍하게 보이게 이야기를 잘 써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세요. 배짱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사채업자들은 집까지 찾아와서 괴롭힌다고요? 그럼 어떡해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요즘은 법이 그렇게 막 괴롭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빚을 졌어도요,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괴롭히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경찰에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이도저도 하기 힘들 때는요, 잠깐 피하세요, 몸을. 대신에 내가 개인적으로 빚진 사람들이 있으면요, 문자 보내세요. 빚을 꼭 갚겠노라고. 그 다음에 성의 표시로 몇만 원씩이라도 나눠서 내세요. 한 번에 다 주려니까 힘들어. 사람들은 빚을 못 받을까봐 쫙대는 거거든요. 근데 받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안 쫙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나는 언제까지 갚을 건데 지금 힘드니까 좀 기다려 달라든 문자를 하든가 아니면 성의 표시로 조금씩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몰빵한테 다 주고 아닌 사람한테 안 주고 그러면은요, 아닌 사람이 더 화를 냅니다. 그럼 더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주고, 그리고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피해 나갈 방법도 많고요.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갈 방법도 많아요. 무료 법률 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법무사들 찾아가시고, 특히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돈 많이 달라는 법무 변호사들은 찾아가지 마세요.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은요, 내가 할 수 없는 법적인 일을 대신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지 그 일이 되는 거죠. 못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집니다라고 얘기하는 변호사한테 처음부터 일을 의뢰한다면요,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기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당연히 지겠죠. 우리 1,000원짜리 변호사 봐요. 다 이기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변호사들이 이겨주려고 노력을 하면 이겨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은 절대 이겨주지 못합니다. 짜고 치는 고수접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법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연인하고 헤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하고 헤어졌다고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려서 왜 죽어요? 아깝게.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다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첫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결혼하고 잘 살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에 헤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나는 사랑이랑 헤어졌으니까 다시는 사람들을 안 만날 거야. 아니, 상처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숨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상처도 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바르고, 찢어지면 또 병원 가서 꼬매고, 이렇게 치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게 상처들을 치료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고 싶다고 다 죽으면 이 세상에 살 사람들 하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사랑은 사랑한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헤어지기 힘들다면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한 것만 생각하세요. 잘한 것만 생각하니까 헤어지기가 더 힘드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한 거 생각하고 독한 마음 먹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감히 헤어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와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새 옷도 시간이 지나면 낡은 옷이 되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힘들다고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오늘로서 마지막이에요. 내일은 새로운 내일이 찾아오는 거고, 내일 아침에 태양은 또 뜨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살아보세요, 한번.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슬퍼요. 눈물 나겠죠. 실컷 우세요. 어디 가서 땅을 치거나 통곡하고 오세요. 욕도 하고 울어보세요.
예, 실컷 울으시는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실컷 울고 나면 그 다음에 눈물 안 나와요. 예, 그럴 때는 또 본인 나름대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찾아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집니다. 전생의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져 가는 거랑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잊어져 가는 겁니다. 네, 영원할 것 같은 첫사랑은 과거의 추억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시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잘 보내세요. 하루에 24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8시간은 일을 하고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먹고 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재투자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삶도 더 재미있게 잘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예, 돈도 이렇게 3등분해서 나눠서 쓰듯이 모든 것들을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돌아가는 이 순리 과정들을 보면은 사람들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니까 늘 그런 줄 알지만 말 안 한다고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성격상. 다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힘든 일들을 갖고 삽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무뎌지게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예민하게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번 배짱으로 나가보세요. 어떡할 건데?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그쵸? 그리고 부딪히세요. 피한다고 맨날 어떻게 피하고 살아요, 인생을. 부딪혀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말 하고 사시고 해보고 그 다음에 더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좀 배짱도 생기고 내성도 생기면 사는 게 좀 쉬워요. 네, 그렇게 누구나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만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헤쳐나가고 나면은 꼭 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때 내가 죽었으면 이런 거 못 겪었을 거 아니야. 이런 좋은 일이 어떻게 있어, 그쵸?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에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힘들 것인가 궁금하시면 상담하러 오세요. 네.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네. 죽을 정도로 힘들고 눈물, 콧물 다 흘리셨던 분들이 바로 또 좋은 일이 생겨서 오늘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눈물, 콧물 흘리셨는데 며칠 있다가 환하게 웃으셔요.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은 수도 없이 찾아와요. 없을 것 같잖아요. 지금 힘든 이 순간에는 그런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 순간을 잘 지나고 나면. 네. 그렇게 우리는 늘 변화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변화가 날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부딪히고 이겨나가고 조금 더 생각하고 잘 살기 위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살면은 삶이 더 좋아지는데요. 그냥 그 순간마다 죽지 못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할수록 나는 점점점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의 기운과 이 생각의 기운에 의해서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상승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힘들었을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위기가 곧 기회다. 사랑하는 연인하고 헤어졌을 때 이 남자랑 헤어지면요.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나는 왜 이 남자랑 헤어져? 나는 왜 부부가 이혼한 거야? 그리고 비참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재혼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오늘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고요. 이 긍정의 힘으로 2023년도를 잘 맞이해서 우리 새해에는 좀 더 오늘보다 나은 부자가 되어보는 거 어떨까요? 2023년도
새해에 우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또 더 힘을 내서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